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뽀개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이동 리액트 라우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컴포넌트를 이제 활용을 하고 레이아웃을 어느 정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 구성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페이지 화면 자체를 만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페이지 이동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리액트 라우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본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액트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요 강의 끝나고 나서 다른 개념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한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액트 라우터는 조금 더 심화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액트 라우터를 통해서 페이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라우터 페이지에 가보는 게 좋겠죠. 이제 구글 창을 열어주시고요. 자, 리액트 라우터라고 검색해 볼게요. 라우터 닥 아니면 git 이렇게 하시면은 리액트 라우터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큐먼트를 가볼게요. 문서를. 자,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리액트 라우터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사실 요겁니다. 디클레러티브, 예,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러면 페이지 이동이란 무엇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페이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 이제 라이브러리 이름이 리액트 라우터죠. 라우터가 어떤 건지 볼게요. 라우트 영어 사전을 검색하게 되면 뭐라고 나올까요? 라우트 한글로 노선입니다. 선입니다. 그쵸? 길이죠, 길. 라우트 보니까 이렇게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길이다. 그러면 라우터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미리 정해진 길이죠.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서 어딘가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페이지 이동이랑 같이 딸려오는 게 라우트, 라우터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길을 따라서 이동할 때 그 운전하실 때 어떤 걸 쓰죠? 그쵸? 내비게이션을 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트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미리 정해진 길이다라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림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이렇게 미리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미 길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챙길 건 뭐죠? 이렇게 미리 길을 정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쵸? 미리 길 정하기. 우리가 이렇게 딱 미리 길을 정해 놓으면 뭐 이런 거죠. 1번 길로 갔을 때는 도착지가 네모가 나오더라. 대충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길로 가니까 네모가 나왔고요. 이 길로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 길로 갔을 때는 뭐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더라. 예, 대충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전으로 치면은 그 도착지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길을 타냐에 따라서. 요거는 뭐 세모였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미리 길을 정해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길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라우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거죠. 웹사이트로 예를 치면은 자, 그 처음 시작하는 길은 똑같아요. 이게 루트라고 가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루트, 즉 이제 기본적인 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웹사이트 쪽으로 치면은 웹 주소가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뿌리. 얘를 이제 루트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시작을 해서 뿌리죠. 루트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이버닷컴 한 다음에 뭐야? 나는 블로그다. 그럼 블로그라는 라우트를 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블로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블로그 페이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좀 너무 글자가 작은데. 이해됐죠? 여기로 갔을 때는 네이버 쇼핑이더라. 예, 샵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쇼핑 페이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개념입니다. 또 여기로 갔을 때는 뭐 스포츠더라. 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페이지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미리 길을 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챙겨야 되는 것이 하나가 이렇게 미리 길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미리 길을 정해 놨다면 이 정한 길로 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즉 이동을 시켜야죠. 내비게이트를 해야 될 겁니다. 즉 또 챙길 거 두 번째는 이거죠. 정해진 길로 이동시키기. 이게 뭡니까? 내비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자, 지금 요거도 보시면 이게 라우트가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구글닷컴이 루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치가 어떻게 보면은 라우트가 된 거죠. 검색으로 온 겁니다. 검색 페이지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창이 위에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동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Q라는 검색어를 제가 넣은 거죠. 그 검색어는 라우트 어쩌고 한글로 요거인 겁니다. 자, 적어보면요. 이렇게 정해진 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챙길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정해진 길로 이동시킬 때 우리가 데이터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버스에다가 택배를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행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에다가 우리가 짐 실어서 같이 보내기도 하잖아요. 비행기 편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길로 이동을 할 때 이왕이면 짐도 같이 넣어주자. 그렇죠? 데이터도 짐이죠. 데이터도 같이 넣어주자. 예, 이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좀 설명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패스라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쿼리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패스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버닷컴의 블로그에 1, 2, 3이다. 그러면은 패스를 우리가 1, 2, 3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1, 2, 3이라는 데이터가 같이 페이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쿼리 스트링은 어떻게 될까요? 쿼리 스트링은 이런 식입니다. 네이버닷컴 아까 구글에서 보셨죠? 검색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물음표 뭐 텀이라고 해볼게요. 뭐 검색어다 아니면은 뭐 쿼리다. 네. 쿼리라는 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쿼리라는 데이터가 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우리가 넘겨준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키와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쿼리 스트링은. 일단 이렇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미리 정해진 길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길을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그 정해진 길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정해진 길로 이동할 때 데이터도 같이 넣어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옵션 사항으로 일단 써놓겠습니다. 옵션이다. 예.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미리 길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럼 저희가. 그리고 정해진 길로 이동하는 방법도 알면 됩니다. 예. 뭐 기타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먼저 챙기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미리 길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문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클래러티브 모드로 오시고요. 인스톨 볼게요. 일단은 리액트 라우터를 다운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설치를 해볼까요? 요 복사해서 자, VS 코드 여셔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키지.json에 리액트 라우터가 설치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지금은 7 버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 리액트 라우터라는 거를 임포트를 한 다음에 그 브라우저 라우터를 임포트를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앱 쪽이죠. 그 크리에이트 루트를 만들 때 이때 이 페이지 바깥쪽에다가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것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을 배웠기 때문에 저게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기존에 앱을 지웠었나요? 앱을 다시 살려볼게요. 메인으로 오셔서 앱을 지웠었군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 소스 폴더에다가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라우터 앱이라고 일단은 하나 이렇게 일단 만들게요. 만들고요. 자, main.txs에서는 라우터 앱을 실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파일에서 라우터 앱 베이직 라우터 앱 할게요. 베이직 라우터 앱.tsx 해주시고 베이직 라우터 앱 이렇게 해줄게요. 펑션 컴포넌트 네, 이제는 뭐 다 아시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베이직 라우터 앱입니다. 베이직 라우터 앱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메인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라우트 설정 해볼게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렌더 이렇게 해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베이직 그 브라우저 라우터를 여기다가 넣어도 되겠죠, 그쵸? 브라우저 라우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브라우저 라우터를 이제 임포트를 해야겠죠. 네, 보시고 하면 돼요. 아니면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브라우저 라우트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넣으면 돼요. 이 페이지들을 여기다가 하나 페이지 폴더를 만들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라우터 앱 아래다가 만들게요. 페이지가 많아질 것 같아서 예, 페이지스에서 새 파일 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라우터 홈 페이지 대충 이렇게 만들게요. 라우터 홈페이지 예. 펑션 컴포넌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복사 붙여넣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라우터 홈페이지다. 예. 자, 그럼 라우터 홈페이지를 여기다가 쏙 넣을게요. 그래서 라우터 홈페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베이직 라우터 앱이 메인에서는 렌더링 되니까 여기 들어오니까 베이직 라우터 홈페이지라는 게 보여야겠죠. 위에는 요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dev 하면 되겠죠. 자, 커맨드 클릭.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라우터 홈페이지가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여기도 제가 배경색을 바꿔볼게요. RGB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이제 미리 길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알아보자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팅. 자, 그래서 라우팅이 길을 정하는 방법이고요. 내비게이팅이 뭘까요? 그쵸? 이동하는 거니까 그 정해진 길로 이동을 시키는 것일 거고요. URL 밸류는 대충 감이 오시겠죠? 아, 그러면 이동을 할 때 뭔가 데이터를 넘겨준다든지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공유에 대한 내용들이다. 자, 우선은 라우팅이 그거겠죠. 어떻게 길을 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만들고 라우츠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네요. 그쵸? 라우츠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은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만들어야 되고 이 안에서 이 길드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라우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인덱스도 있고 패스도 있고 어쩌고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라우츠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뭐 대충 아시겠죠? 여기는 라우츠를 뜯어보면 그렇죠. children이 해당이 되겠죠. 내용들은.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아셔야 이런 그 다른 라이브러리를 보실 때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children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이 안에. 자,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서는. 그쵸. 길을 또 정해주는 거예요. 패스라고 있네요. 패스는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루트를 뜻합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뭘까요? 그렇죠. 리액트 노드네요. 자료형이. 그러면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엘리멘트 자리에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방금 저희가 만들었었던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로 가면은 라우터 홈페이지가 열립니다를 정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보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를 1, 2,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 2, 3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안 열리는 건데 제가 이제 끝을 1, 2, 3이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미리 정하는 거라고 했군요. 그쵸. 미리 길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 샵, 스포츠 요 세 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홈은 요거를 딱 갔을 때는 홈이다 라고 일단 해주고요. 루트로 갔을 때는 홈페이지다. 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블로그, 쇼핑, 스포츠를 만들어 볼게요. 블로그, 쇼핑, 스포츠 페이지들을. 자, 복사 붙여넣기. 요건 블로그로 할게요. 네, 블로그로 하고 요거는 약간 요런 색. 블로그, 쇼핑, 복사 붙여넣기. 쇼핑이 되겠죠? 쇼핑은 약간 보라색. 그리고 스포츠가 있었죠? 예, 스포츠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복사 붙여넣기. 스포츠
네, 스포츠 페이지. 요거는 약간 파란색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라우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너무 큰가요? 좀 크게 해볼게요. 예. 라우터 홈페이지, 그러니까 인덱스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w.naver.com 이 왔을 때, 아니면 이거나 이거 왔을 때 얘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Shift 옵션 화살표 아래에서 한 줄 복사해가지고 요거는 샵이라고 해볼게요. 샵. 그러면 쇼핑이라는 길로 갔을 때는 도착지가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네. 샵 임포트 해주시고 한 줄 복사 스포츠라는 길로 갔을 때는 도착지인 거예요. 엘리멘트가 결국에는 도착지, 즉 렌더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블로그가 하나 더 있었죠. 블로그도 넣을게요. 네. 간단하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미리 저희가 이 길로 가면은 도착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미리 사다리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좋을까요? 사다리 게임에서 미리 선을 그어 놓은 거다. 약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세팅을 해둔 겁니다. 세팅을 해두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갈게. 홈으로 간다. 아니, 홈이 아니라 뭐예요? 그 스포츠 페이지가 나왔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홈은 없고 샵 페이지로 왔고요. 그리고 블로그 보면 블로그 페이지로 오는 거죠. 블로그라고 했죠, 제가. 예, 블로그 이해되시죠? 요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 가볼게요. 네이버 블로그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쵸? 자, 여기가 이제 루트가 되겠고, 루트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링크를 딱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름인가요? 이분의 블로그에서 또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미리 정해진 길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럼 이제 정해진 길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비게이트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해도 렌더링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자, 버튼이란 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요소인데요. 버튼 같은 경우는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HTML 버튼 엘리멘트에서 onClick으로 들어오고 리액트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냥 이렇게 이벤트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화면 이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으로 해도 되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 말이죠. 제 버튼에 대한 타이틀은 제가 뭐라 하면 될까요? 스포츠로 이동시켜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스포츠를 딱 누르면 스포츠로 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서로 봐야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비게이팅입니다. 자, 링크나 내부 링크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아, 보니까 그러면은 화면에 이동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링크, 내부 링크, 유즈 내비게이트라는 게 있네요. 일단 좀 적어 놓을게요. 페이지 이동 처리 세 가지가 있는데 링크 방식이 있고 내부 링크가 있었고 유즈 내비게이트가 있네요. 자, 우리가 버튼으로 눌러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유즈 내비게이트를 쓰면 됩니다. 자, 여기 딱 눌러서 가볼까요? 유즈 내비게이트란 거를 임포트를 하래요. 해볼게요. 자, 위에서 유즈 내비게이트를 임포트를 해서 자, 그리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네요. 유즈 내비게이트
그런 다음에 이동을 시키래요. 슬래시 해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시보드로 가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이동시키니까, 그쵸? 내비게이트 스포츠로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가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면 네이버 슬래시 스포츠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저장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렌더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쵸? 페이지가 안 열리고 있거든요. 자,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콘솔. 자, 지금 보니까 뭡니까? Use Navigate는 in the context of router component. 라우터 컴포넌트 안에서만 써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우트 컴포넌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우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그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라우터 안에. 그리고 이 유즈 내비게이트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근데 좀 애매하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뭐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라우터 앱에서 새 폴더 레이아웃이라고 만들어서 새 파일 내비게이션 메뉴 .tsx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메뉴. 자,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붙여넣기. 자, 이 유즈 내비게이트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임포트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든 이 내비게이션 메뉴를 베이직 라우터 앱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볼게요. 예. 이 라우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는 렌더링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포츠를 딱 누르면 어때요? 스포츠가 렌더링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큰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저희가 요거 보이시죠? 요 마크 보이십니까? 네, 요 마크가 자, 잘 보세요. 스포츠라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한번 깜빡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페이지 전체가 릴로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했을 때는 얘 잘 보세요. 안 움직이죠? 그 말은 뭐냐면 페이지 전체가 릴로드 된 거 아니에요. 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갈아 끼우기가 된 겁니다. 이 부분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것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내비게이션 메뉴에다가 여러 가지를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도 이제 div를 써가지고 스타일 플렉스를 넣으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고 갭 같은 거 한 0.5 정도 넣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도 들어가고 블로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도 있고 쇼핑이었죠? 네, 쇼핑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볼게요. 자, 쇼핑 누르면 쇼핑, 블로그, 스포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스포츠, 블로그, 쇼핑 왔죠? 자, 뒤로 가기 하면은 해당 스택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까지 갔으니까 블로그 이제 와야 되거든요. 뒤로 가게 하면 블로그, 스포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구성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져 있으면 히스토리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루트로 가는 거, 루트로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저희가 버튼을 더 만들어서 얘는, 아이고. 자, 복사해서 이제 홈으로 해볼게요. 홈으로. 홈으로 갔을 때는 바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세미콜론까지 해줄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돌리면 쇼핑, 블로그, 스포츠 홈으로 하면은 홈으로 이제 온 게 된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네. 자, 저희가 본 게 이제 유즈 내비게이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내부 링크랑 링크는 뭐냐 이거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지금 차이점을 볼게요. 얘네들도 이제 페이지 이동 처리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링크로 해볼게요. 링크. 그러면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잠깐 접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안에 있는 버튼들은 제가 싹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자, 링크가 무엇이냐? 자, 어떻게 쓰는지 나오죠?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패스 네임이랑 서치라든지 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쿼리 스트링 할 때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거가 이제 제일 심플합니다. 보면은 대시보드라는 거로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버튼.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는 이제 링크로 이동하는 거는 A 태그입니다. A 태그.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포츠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라고 이렇게 A 태그로. 예, 스포츠랑 제가 홈이랑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이동이 가능은 한데, 자, 어때요? 스포츠랑 홈 갔을 때 요거 깜빡이는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풀 렌더링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리액트를 활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리액트 라우터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액트 라우터에 유즈 내비게이트로 이동했을 때는 지금 얘네들만 갈아 끼우게 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UI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링크랑 내부 링크는 전부 다 UI 요소인데 A 태그로 해도 되지만 얘는 이제 풀 렌더링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하죠.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저 렌더링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갈아 끼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구현할 때 이제 링크라는 걸 써도 된다. 링크는 어디로 갈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똑같겠죠. 그러면 나는 홈으로 가면은 홈, 그리고 나는 아까 스포츠, 그리고 이제 쇼핑, 블로그까지 써볼게요. 예, 블로그. 아이고, 블로그. 자,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자, 새로 고침. 자, A 태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때요? 페이지 렌더링이 안 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갈아 끼우는 게 똑같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링크는 UI적인 요소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근데 우리가 UI 요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 커스텀 요소로 이렇게 화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페이지 이동을. 그때는 이렇게 유즈 내비게이트 이런 걸 우리가 훅이라고 하거든요. 유즈 내비게이트라는 걸 써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뒤로 가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로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예. 뒤로 가기도 하나 써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뒤로 가기에서 이렇게도 가능은 한 겁니다. 자, 블로그, 쇼핑, 홈, 스포츠, 블로그, 쇼핑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뒤로 가기 버튼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내부 링크라는 것도 있었어요. 내부 링크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내부 링크. 요것도 전부 다 리액트 라우터에 있는 거죠. 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내부 링크 렌더 풀압소라는 거를 통해서 얘가 지금 액티브인지 펜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일단은 액티브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액티브가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됩니다. 잠깐만요. 우선은 이제 내부 링크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to라고 하면 되겠죠. 예. 링크랑은 사실 별 다른 게 없긴 합니다. 없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요거 이 글자만 바뀌면 되네요. 지금 일단 다 바꿔볼게요. 글자를. 자, 돌려볼게요.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내부 링크라는 것은 index.css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 볼게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액티브라고 하거든요. 활성화, 디브, 그리고 뭐 트랜지셔닝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제가 적어놓기만 할게요. 트랜지셔닝, 펜딩, 이런 애들은 모두 그 내부 링크가 다 클래스가 정해져 있어요. CSS 클래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CSS 정해져 있음. 무슨 말이냐면 액티브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만약에 블로그라는 페이지로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지금 블로그로 와 있잖아요. 자, 블로그로 와 있잖아요. 그럼 블로그가 활성화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블로그로 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 바이올릿 하고 컬러를 제가 흰색으로 이렇게 글자색을. 자, 어때요?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으로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한 건 없지만 이 내부 링크 자체에서 이 해당 클래스가 적용이 돼요. CSS 클래스가.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스포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로 갔을 때는 이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고요? 내부 링크에만 이미 적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링크 자체에서 커스텀으로 뭔가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일단 요거까지 설명드려야겠네요. 뭐 트랜지셔닝일 때, 그리고 펜딩이라고 해서 지금은 안 다룰 건데요. 심화 들어갈 때 할 건데, 이런 건 이제 페이지가 로드가 되기 전에 잠깐 대기 상태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뭔가 클래스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UI적인 요소를.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애들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가 활성화돼 있다. 요걸 한번 제가 써볼게요. 활성화돼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HTML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is active, is 뭐 transitioning, is pending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는 is active만 쓰겠다 해보는 거죠. 얘가 들어오면 나는 HTML 요소를 뭐 엘리멘트, 리액트 엘리멘트라고 보면 되겠죠. 걔가 반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is active라면 나는 블로그 활성화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면 그냥 이제
블로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div로 해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활성화 돼 있을 때는 요 HTML 요소가 나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얘가 나가겠죠. 불러볼게요. 그쵸. 블로그가 활성화 됐기 때문에 블로그 활성화가 되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 그 문서에서 나온 게 클래스를 바꾸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내부 링크 없나요? 클래스 바꾸는, 아 여기 있네요. 클래스 네임이 이거일 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 말은 클래스 네임을 바꿀 수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액티브일 때는 이거를 쓰겠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index.css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링크라고 클래스를 만들고, 얘는 이제 노멀 링크 해볼게요. 그럼 액티브 링크랑 노멀 링크를 제가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액티브 링크, 그거는 이제 컬러가 레드이고요. 노멀 링크는 컬러가 뭐 블랙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 지금 활성화 됐기 때문에 빨간색이 된 거예요. 아닐 때는 검은색이고. 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클래스 네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스타일도 가능해요. 스타일도 보시게 되면 내부 링크 렌더 프롭이라는 게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스타일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이제 액티브가, 아이고 좀 너무 어지럽긴 한데, 액티브가 들어오게 되면 예, 여기서 원하는 거를 리턴 하시면 돼요. 뭐 폰트 웨이트를 나는 이제 볼드로 한다든지, 예, 요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액티브일 때는 볼드고, 그게 아니라면 뭐 비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고, 예,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티가 별로 잘 안 나는데요. 블로그 좀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가 이거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 폰트 사이즈를 이제 액티브면은 제가 EEM으로 바꾼다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예, 하나로 좀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예. 아, 내부 링크가 이런 거구나 정도는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링크 풀업도 있긴 한데, 일단 내부 링크가 이렇게 UI적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내부 링크도 했고, 예, 다 거의 다 페이지 이동에 대해서는 다 다룬 것 같아요. 링크도 다뤘고. 자,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뭐가 뭐냐면 내비게이트라는 그 태그가 하나 있어요. 자, 라우팅 방법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스플래츠라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문서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길을 정하긴 했는데,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막 들어온 거예요. 웹사이트를 막 이런 식으로 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길에 없는 애로 길로 딱 문을 두드렸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로.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른 곳으로 내비게이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강제로 옮긴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는 별표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별표를 해요. 네, 그럼 뭐냐면 여기에서 정해진 거 말고 아예 모르는 게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거를 이 엘리멘트로 렌더링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라우터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긴 하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모르는 거. 그쵸. 블로그 페이지가 렌더링이 된 거죠. 그쵸. 근데 렌더링이 된 것보다는 보통 어때요? 우리가 아예 모르는 대로 가면, 자, 네이버 블로그 해볼까요? 막 이상한 거를 갔어요. 여기서 이제 유효하지 않은 요청입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루트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루트로 보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식은 이게 남잖아요. 그쵸? 주소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남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내비게이트라는 옵션입니다. 내비게이트라고 해서 using this component in favor of use 내비게이트를 사용하는 걸 좀 추천드린다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트 to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더라도 루트로 가버리는 거죠. 자, 그쵸. 루트로 바로 리디렉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이동에 대해서는 좀 다 다뤄드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뭐 보시면 요거를 먼저 다룰게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페이지 이동을 할 때 이미 페이지를 이동할 때 데이터도 같이 넣어주자. 그렇죠? 데이터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패스랑 쿼리 스트링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블로그로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123이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 패스를 가져오게 되는 이 구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화면 페이지. 자, 페이지 이동 시 데이터 전달 하는 패스 방식이 있고 쿼리 스트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전달을 하면 돼요. 지금 뭐 PID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거는 라우트 네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CT하고 이제 엘리멘트 들어가면서 요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받는 거는 유즈 파람이라는 거로 들어옵니다. 자, 블로그로 해볼게요. 블로그에서 키가 들어오면 받겠습니다. 해서 유즈 파람 받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리드 온리 파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블로그 아이디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콘스트로 할게요. 콘스트 이렇게 받으셔도 돼요. 똑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쓴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파람스 아이디 블로그 아이디는 이렇게 하시거나 이제 블로그 아이디로 쓰시거나 네, 두 가지 방법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라우터 쪽에서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을 때는 안 들어오겠죠, 데이터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블로그 아이디라는 거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블로그 아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로.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블로그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111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게 이제 그 패스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방식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쇼핑 같은 경우에는 쿼리 스트링으로 들어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쿼리 스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라우트고 여기서부터 데이터입니다.
쿼리 스트링은 첫 번째 들어갈 때는 물음표고요.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렇게 end로 들어갑니다. 뭐 쿼리도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테고리 이렇게 해볼까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 같이 뭐 하나만 넣을 때는 패스 쓰시고 이렇게 여러 개 넣으실 때는 쿼리 스트링을 쓰시면 되겠죠. 예. 그거도 같이 볼게요. 자, 쿼리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받는 거는 문서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얘가 use search param이라고 있어요. use search param. use search param. 람스 가보면 use search params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터고요. 가져오는 거 보면 이제 get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get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페이지 안에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여기에서는 이제 따로 설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은 show 페이지로 가서 가져와 볼게요. 자, 문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use search param을 쓰면 됩니다. 하고 있죠. 요것도 리액트 라우터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쿼리랑 카테고리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쿼리는 search params에서 get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쿼리라는 키로. 네. 그리고 카테고리라는 키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럼 쿼리랑 카테고리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쿼리는 쿼리랑 카테고리 이렇게 넣어 볼게요. 샵에서 요거죠. 그러면은 샵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물음표죠. 예. 물음표하고 이렇게 and 이렇게 두 가지 들어오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쿼리 스트링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았네요. 저희가 페이지 다시 디클레러티브로 가서 저기 보시면은 네스티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시보드로 가서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죠. 뭐 저희가 블로그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라우트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패스가 블로그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덱스를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덱스는 뭐냐면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인덱스랑 같은 의미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페이지인 거죠. 예. 그러면은 블로그 입장에서 인덱스는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요렇게 또 되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구성인데 이렇게 우리가 라우팅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블로그 아이디 아니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있다. 제가 여기다가 뭐 타이틀을 받아볼까요? 예, 타이틀을 이렇게 받아볼게요. 타이틀을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이 인터페이스 만들어야겠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우터 이렇게.
타이틀이다 라고 하면은 타이틀 없을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테스트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테스트다 라고 했을 때 블로그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에서 테스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우터 블로그 페이지가 왔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레이아웃 개념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거를 구성을 하냐면 아울렛이라는 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레이아웃 라우트 있죠? 네. 프로젝트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한 건데 그럼 저희 이름으로 치면은 뭐 블로그 레이아웃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블로그 레이아웃 tsx 예, 이렇게 블로그 레이아웃이라고 볼게요. 이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도 넣고 이렇게 넣고 뭐 패딩도 넣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이거를 제가 탑 바텀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그 레이아웃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레이아웃을 저희가 만들었을 때 기존 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만들고 나서 그쵸? children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엘리멘트 요소를 바꿔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레이아웃은 여기서는 이제 리액트 라우터에서는 아울렛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아울렛 검색해볼게요. 아울렛 이렇게 아울렛을 넣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children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울렛 이렇게 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익스포트 디폴트 익스포트 할게요. 블로그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엘리멘트는 블로그 레이아웃. 자, 보면은 블로그 레이아웃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쵸? 근데 얘는 어디서만요? 이거일 때만, 블로그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정대리님, 저는 이제 블로그가 있고, 블로그 1, 2, 3이 있고, 뭐 블로그 테스트도 있고, 블로그 안에서 여러 개 들어갑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유즈 스테이트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다음 시간 할 건데, 뭔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블로그 레이아웃 안에 있는 요소들은 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컨텍스트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즉 라우터에서 즉 이 아울렛을 통해서 우리가 컨텍스트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울렛 풀업을 알아보면 되는데요. 커맨드 클릭 아울렛 풀업. 보시면은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언노운으로 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 안에서 데이터가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뭐 그럼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좀 귀찮지만 여러 개 더 만들어 볼게요. 뭐 라우터 블로그 페이지 라우터 children 뭐 라우터 차일드 01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라우터 블로그 차일드 01 좀 페이지가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이렇게 차일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인터페이스 안 쓴다고 할게요.
예, 이런 애가 있고, 그렇죠? 이런 애가 일단 가정해 볼게요. 이런 애가 있고,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공유된 데이터 해볼게요. shared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보고, h1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라우트 그쵸, 차일드를 한 1, 2, 3개까지 만들어 볼게요.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예. 얘는 아이고, 얘는 2죠. 아이고, 천천히 할게요. 얘는 차일드 1, 얘는 차일드 01이고, 얘는 차일드 02. 예, 화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노가다성이 있네요. 예, 여기도 차일드 0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페이지가 하위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 페이지 라우터 쪽에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01, 02, 03.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 이 세 개들은 뭔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그럼 라우터 블로그 차일드 01 23, 그렇죠? 네, 임포트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블로그 레이아웃에서 여기다가 뭔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스테이트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인데 하나는 가져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는 가져오는 거 카운트,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설정하는 거 셋이라고 보면 돼요. 게터, 세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네이밍을, 이름을 명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저 스테이트라는 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넘버로 할게요. 제네릭 넘버 해서 기본이 0이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카운트를 정할 수가, 카운트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컨텍스트로 해서 여기에는 이제 배열도 가능하고요. 배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객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체가 요런 거거든요. 이렇게 오브젝트. 그리고 배열은 요런 거 어레이죠. 네, 배열이 넣을 수가 있고, 저는 뭐 객체로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카운트랑 셋 카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제가 버튼을 하나 넣을게요. 버튼, 아까 배웠죠? 언클릭. 자,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하나씩 카운트를 올려볼게요. set count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데이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있는 카운트에 접근해서 1을 더해서 올려줄게요.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버튼을 건드리는 거는 레이아웃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웃렛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카운트만 전달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러면 이제 블로그 레이아웃이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도 이름 좀 바꿔주겠습니다. 3페이지죠. 자,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는 아웃렛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객체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카운트랑 set 카운트를 가져와 볼게요. use outlet context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된 데이터 카운트인 거죠. 공유된 shared 데이터 카운트. 자, 근데 역으로 set을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꿔볼게요. 뭐 count up이라고 해서 언클릭이 된다면 set count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죠. 하나씩 증가.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딴 데도 하면 되죠. 예. 전체 복사 붙여넣기 2로만 바꾸면 되겠죠. 예. 여기도 붙여넣기 1로만 바꿀게요. 예. 자, 저장하고. 자, 이렇게 되면 베이직 라우터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블로그 1, 2, 3을 제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죠? 버튼? 잠깐만요. 카운트 업. 자, 우선은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제가 더 만들어 볼게요. 링크를 내부 링크를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 블로그 01 0203 만들면 되겠죠? 네. 23. 자, 23으로 갔죠. 예.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요게 블로그 레이아웃 탑 레이아웃에서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블로그 레이아웃에서 저 버튼에 이제 카운트 업. 자, 지금 카운트가 1이 0이란 말이죠. 그쵸? 2, 3에도 보면은 0으로 공유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레이아웃에서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차일드 0이라서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2, 3에도 똑같이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렇게도 해볼게요. 저희가 레이아웃을 블로그 레이아웃에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카운트라고 해보면 자, 서로 공유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고 2, 3에서도 지금 데이터 공유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좋아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페이지 이동 시 데이터 전달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use context 레이아웃이었나요? use outlet context use outlet context를 통해서 데이터 공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컨텍스트로 페이지 간 데이터 공유도 처리해봤어요. 네. 정리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예. 제가 더 안 건드린 내용도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텐데 문서를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디클래러티브 모드 이쪽을 조금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얘기 안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현재 패스를 알 수가 있어요. 페이지가 변경이 될 때마다 유즈 로케이션 통해서 현재 페이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치 파람 아까 제가 다뤘었죠. 요거는 필수적인 거라 한번 다뤘고요. 예.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미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거예요. 요건 이제 개발자가 정해 둬야겠죠. 미리 이렇게 페이지들을 이쪽으로 가면 여기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도착지가 여기입니다. 저희 개발에서는 도착지가 리액트 웹페이지겠죠. 그쵸? 화면이겠죠. 페이지. 이런 식으로 라우트를 이미 설정을 하고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다음에 정해진 길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다뤘습니다. 우리가 유즈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나 내부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화면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지 이동 시에 우리가 데이터도 전달할 수가 있다. 뭐 하나만 전달하고 싶어요. 그때는 이제 패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패스는 이 라우터를 정의하실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내가 넣고 싶은 거. 그리고 지금 문서 보시면은 이제 패스를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패스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밑에 보시면 패스가 2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카테고리 아이디랑 프로덕트 아이디 2가지를 이렇게 챙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더 여러 개를 넣고 싶다. 라우트는 하나에서. 그러면은 쿼리 스트링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쿼리 스트링을 사용하실 때는 유즈 서치 파람을 활용하시면 된다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이렇게 유즈 서치 파람 통해서 우리가 쿼리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유즈 아웃렛 컨텍스트를 통해서 레이아웃 레벨 안에서 데이터 공유가 서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레이아웃이랑 연결 지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페이지 이동도 배웠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럴싸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디자인적으로는 저희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받으면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미션은요, 말 그대로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설명이 길을 것 같은데요. 자, 라우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홈, 그리고 프로젝트 리스트, 그리고 자기소개 페이지, 프로젝트 디테일, 그리고 연락하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데가 들어왔어요. 그때는 404 페이지라고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살려둘게요. 네. 그럼 얘는 이제 아웃렛으로 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이어야겠죠. 왜냐면 다른 페이지에서도 똑같은 레이아웃이 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프로젝트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젝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이제 가로가 1200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쵸, 4칸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800이다. 가로가 좁아요. 좁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나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좁아졌을 때. 그리고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 그쵸, 마이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시고, 그쵸. 그 자기소개, 연락하기로 가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뭐 연락하기라면 얘가 활성화가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자기소개면 자기소개가 메뉴가 활성화 되고, 프로젝트면 프로젝트 메뉴가 활성화. 근데 디테일일 때도 활성화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건 링크를 남겨놔야겠네요. 그죠? 예. 그래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미션 꼭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문서 보시면서 하시면 금방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레이아웃적인 부분은 그냥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좀 실력이 느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에 대해서 기본 적용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4강 미션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